안녕하세요. 메카닉 코인 투자 더펄슨 호입니다. 오늘은 국내 코인 투자자 99%가 놓치고 있는 근본코인 모르는 꿀팁 3가지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코인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뉩니다. 건물에 해당하는, 건물주에 해당하는 코인이 있고요. 자영업에 해당하는 코인이 있습니다. 이 건물주는 자영업자들을 위해서 경비병, 보안을 이제 제공하고, 이 장소를 제공을 하고요. 자영업자들은 이제 자기가 들어갈 건물을 선택해서 그 건물에서 이제 장사를 하는 겁니다. 경비를 따로 자기가 고용을 안 해도 되니까 부담이 덜 하겠죠. 그런데 이제 자영업이라는 게 코인은 결국은 주인이 직접 옷을 파는 게 아닙니다. 내가 옷가게를 열었다고 했을 때 옷가게 주인이 파는 게 아니라 여기가 옷가게입니다. 누구나 와서 판매하고 누구나 와서 사가세요 하는 게 블록체인이거든요. 그래서 자영업자들은 이렇게 옷가게를 열었을 때는 판매자도 모집해야 되고 당연히 소비자도 모집해야 합니다. 건물주는 그 자영업에 해당하는 그 코인들이 많이 들어올수록 좋겠죠. 그래서 건물주 코인에 해당하는 게 레이어 1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영업 코인에 해당하는 게 대부분의 DF 코인들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외에도 뭐 인프라라든가 뭐 레이어 2 이런 것들이 있긴 한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에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건물주 코인은 결국은 해당 건물 전체의 기초 통화, 기본 통화가 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쓰임새가 많겠죠. 그 건물에 들어가 있는 거의 모든 DF 코인들이 그 코인을 쓰는 거고요. 그리고 수수료로 해당 건물에서 장사하는 거에 대한 보호비를 걷는 거죠. 일종의. 자영업 코인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블록체인 자영업이라는 거는 결국은 판매자도 모집하고 그 소비자도 모집을 해야 되기 때문에 판매자들이 자신의 가게에서 오게 하도록 하기 위해서 인센티브를 주는 겁니다. 이거를 유동성 제공자에 대한 인센티브를 준다고 말을 하는 거고요. 유동성이란 게 결국은 돈이죠. 그래서 뭐 AAVE 아시죠? 그런 거는 예금을 하는 사람이 있어야 예금된 금액으로 대출을 해주거든요. 그러면 그 예금을 해주는 사람들한테 인센티브를 주는 겁니다. 그렇고 유니스왑 같은 경우에는 거래 페어, 거래쌍을 제공하죠. 예를 들어서 이더리움하고 USDT 이렇게 거래쌍을 이제 유니스왑에 이렇게 그 거래 풀을 제공하게 되면은 사람들은 거기서 이제 교환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그런 유동성을 제공한 사람한테 제공한 데 대한 인센티브를 주는 겁니다. 우리 옷가게에 와서 제발 옷을 팔아주세요 하면서 돈을 주는 거죠. 그 돈을 뭘로 준다? 해당 자영업자 코인으로 준다. 유니 토큰이 됐든 뭐 다른 여러 가지 DF 코인들. 자, 그러고 코인의 수입은 수수료겠죠. 지출은 검증자 보상, 참여자 인센티브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생각을 해보면은 건물주도 결국은 많은 자영업자가 들어가야 돈을 버는 거죠. 상가 건물이 공실이 나면 돈을 못 벌죠. 그거랑 마찬가지인 겁니다. 코인의 지출은 뭡니까? 건물주는 경비병을 이제 경비들을 유지하는 게 지출이 되겠죠. 그리고 DF 코인들은 참여자 인센티브, 자, 우리 가게에 와서 제발 장사해주세요 하는 그런 인센티브가 지출이 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DF 코인들은 여기 다른 게 뭐냐면은 이 건물주 코인들은 경비병에 해당하는 사람들한테 돈을 줘야 되지만은 이게 경비병이 우리가 쉽게 말한 그 채굴자거든요. 채굴자, 이더리움이 됐든 뭐가 됐든 그런 건데 우리가 이 이더리움의 검증으로 참여하기 위해서는 대량의 이더리움을 스테이킹, 락업해야 하는 조건이 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경비라는 존재들이 단순히 이렇게 돈만 받아가는 존재가 아니라 대량의 그 건물주 코인을 이렇게 락업하는 효과를 가져오게 되고 이것은 또 가격 상승을 불러오게 되죠. 그래서 건물주 코인이 좀 유리한 측면이 있습니다. DF 코인은 그런 게 없죠. 그냥 돈 받아가는 사람들만 있죠. 보통 일반적으로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 옷가게에서 예를 들어서 옷을 팔고 제발 팔아주세요 해서 코인을 받았잖아요. 그럼 얘네들은 그 코인을 안 가지고 있겠죠. 바로바로 팔아버립니다. 그래서 DF 코인들은 꾸준히 가격이 하락하는 경우가 많고 레이어 1 코인들은 꾸준히 상승하는 경우가 많은 게 이런 이유입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근본 코인이 되기 위해서는 당연히 수입이 높아야겠죠. 건물이 됐든 아니면은 가게, 자영업이 됐든 간에 많은 북적북적 해야 되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쓰고 많은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고 그걸 해줘야 매출이 높게 나와야 먹고 산다. 얘네도. 두 번째, 지출이 합리적이어야 한다. 너무 많이 지출하면 안 되겠죠. 버는 거에 비해서 많이 지출하는 사업이 결국 망하는 거죠. 얘네들은 망하는 게 뭡니까? 코인의 가치가 떨어지는 겁니다. 하이퍼 인플레이션이 와가지고 자기들이 발행한 코인의 가격이 0에 수렴하는 그게 망하는 거고요. DF 코인들이 예를 들어서
옷 판매자들을 유치하기 위해 막 코인을 퍼다 줬다고 칩시다. 뭐 연이율 57% 이런 거 있죠. 그래서 그러면은 어떻게 되겠어요? 자기들 코인을 이렇게 대량으로 뭐 소각한다든가 이렇게 락업하는 효과는 전혀 없고 퍼주기만 하고, 그러면은 판매자들은 앞으로도 계속 떨어질 거 아닙니까? 그때그때 팔아버리죠. 그래서 코인은 다 폰지 사기야 하는 게 이런 제대로 그 지속 가능한 구조를 못 갖춘 디앱 코인만 보면은 폰지 사기다고 하는데, 그런 코인들 외에도 잘 돌아가는 코인이 많습니다. 많다고는 할 수 없죠. 네. 자, 수입, 그러고 지출을 했을 때 결국은 수입이 지출보다 많아야 흑자고 코인의 가치가 우상향하는 겁니다. 수입 마이너스 지출이 음수다. 그러면은 적자고 코인의 가치는 우하향하는 거겠죠. 하이퍼 인플레이션이 나는 겁니다. 베네수엘라 그 통화처럼. 그리고 마지막입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흑자가 난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제 흑자 난다고 거기에 꽂혀서 그 코인을 사고 외부 뉴스 보고 이 코인 좋겠다 해서 사는데, 그렇게 흑자가 난 순수익이 토큰 홀더에게 연결이 돼야 합니다. 어떻게 연결이 되겠어요? 예를 들어서 수입 빼기 지출해서 돈이 한 달에 10억 정도 남은 프로젝트가 있다고 칩시다. 그 10억을 가지고 그 10억을 그냥 어디다가 쓸지가 중요한 거죠. 그 10억을 전부 다 자기들 코인을 사서 소각을 해버린다. 그러면은 최고의 프로젝트죠. 그 미국에서 자사주 소각하는 거 있잖아요. 그거랑 마찬가지죠. 근데 안 근본 코인들 있죠. 스캔 코인들은 그런 거 하겠어요? 안 하죠. 그 남는 돈 그냥 다 먹습니다. 자기들이. 그렇기 때문에 이 순수익이 토큰 홀더에게 연결되는 구조가 있는지를 잘 보셔야 합니다. 주로 소각하는 형태로 이게 나타나겠죠. 그래서 코인 분석은 결국은 수수료, 그리고 지출 보상하고 토큰 가치로 연결하는 이 트라이앵글이 잘 연결이 돼서 유기적으로 돌아가고 있는지를 보시는 게 코인의 분석이고, 이걸 잘 이해하고 투자를 하신다면은 좋은 코인을 골라서 아마 성공할 수 있다고 봅니다. 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